뇌졸중은 단일 질환으로 국내 사망 원인 1위인 뇌혈관 질환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질환인데요. 특히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뇌졸중 환자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환자 5명 중 4명이 60세 이상 고령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뇌졸중은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발생하는 병입니다. 뇌혈관이 막힐 경우 뇌경색이 되고 터질 경우에 뇌출혈이 됩니다. 따라서 뇌졸중은 뇌경색과 뇌출혈의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두 가지 경우 모두 뇌의 손상을 일으켜서 뇌의 기능을 잃게 되면 신체 장애로 나타나게 되고 심한 경우에는 사망할 수도 있는 심각한 질환입니다. 뇌졸중은 뇌혈관 질환, 중풍 등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사전에 예고 없이 갑자기 발생하는 것이 특징이며 치료 후에도 뇌졸중 후유증과 재발의 위험성을 갖는 무서운 질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뇌졸중을 앓을 확률이 높아지며 70대는 50대보다 발병 빈도가 4배 정도 높습니다. 뇌졸중은 단순히 한 가지 원인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위험 인자에 의해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대개 동맥경화나 혈전을 일으키는 질환이나 생활습관이 위험 인자가 되는데요. 대표적인 위험 인자로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질환들과 심장의 혈전을 생성시킬 수 있는 부정맥이나 심장 판막 질환, 그리고 흡연, 과음 등의 나쁜 생활습관이 위험 인자가 되겠습니다. 뇌졸중은 시간이 생명이다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말뜻 그대로 뇌졸중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촌각을 다투는 위급한 질환인데요. 무엇보다 뇌졸중 증상이 보였을 때 3시간 이내에 병원을 도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뇌졸중은 다양한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가장 흔한 증상은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감각이 둔해지는 증상, 발음이 어둔해지거나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증상,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증상, 어지럽고 중심을 못 잡으면서 휘청거리는 증상, 머리를 번개나 망치로 맞은 듯한 심한 두통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이 있다고 해서 모두 뇌졸중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증상이 어느 순간 갑자기 나타나면 뇌졸중을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뇌졸중은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거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치명적인 질환으로 발생 초기 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뇌졸중으로 의심되는 환자가 발생했다면 가장 먼저 119에 신고를 합니다. 이후 할 수 있는 응급처치는 아래턱을 머리 방향으로 올려주어 기도를 확보하고 환자가 구토 증상이 있다면 폐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고개를 옆으로 돌려줍니다. 여기에 환자가 호흡을 최대한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몸을 조이는 옷이나 소품들을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흔히 구급약이라고 불리는 약이나 우황청심환 등을 먹이는 행동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뇌졸중 발생 시에 많은 환자들이 삼키는 기능에 장애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약을 먹이면 약이 기도로 넘어가서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환자가 평소에 드시던 혈압약을 추가로 더 먹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 급격히 혈압이 떨어져서 뇌혈류를 감소시켜서 오히려 뇌경색이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의식을 잃은 환자에게 물을 먹이거나 뺨을 때리는 행동, 손을 닦는 행동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뇌졸중은 1분 1초를 다툴 만큼 응급질환이지만 안타깝게도 뇌졸중 환자의 병원 도착 소요 시간이 평균 13시간 44분이라고 합니다. 최소 5시간 이내 뇌졸중 초기 치료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치료 기회를 90% 상실할 뿐만 아니라 평생 극심한 후유장애를 얻을 수 있습니다. 뇌졸중 급성기에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으로는 혈전용해 치료가 있습니다. 이 치료법은 약물로 뇌혈관을 막고 있는 혈전을 녹여서 막힌 혈관을 뚫어주는 방법으로 가장 근본적인 치료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치료법은 치료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서 뇌졸중 발생 후 4시간 반, 늦어도 6시간 이내에만 시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치료 효과가 떨어지고 출혈 위험성이 있어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혈전 용해 치료를 못할 경우는 그 다음 단계의 치료로 항혈전제를 사용하여 혈관이 더 막히거나 뇌경색이 악화되는 것을 막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뇌졸중이 발생하게 되면 근육마비, 시야장애, 감각장애, 삼킴장애, 인지기능장애 등의 다양한 후유증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후유증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끼면서 결국 환자는 정신적, 신체적 2차 피해를 보게 됩니다. 뇌졸중의 급성기 치료 후에 남은 후유증은 재활치료를 통하여 치료를 하게 됩니다. 재활치료는 기능적 회복을 도와주는 치료로서 장애의 종류와 상태에 따라서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등을 하게 됩니다. 재활치료 기간은 후유증의 심한 정도에 따라서 수주에서 수개월이 소요되며 대개 3개월에서 6개월까지는 빠른 회복을 보이지만 이후에는 회복 속도가 느려지고 완전한 회복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회복 정도는 뇌졸중에 의한 뇌손상이 어느 부위에 얼마나 크고 심하게 손상되었는지에 따라서 다른데 일반적으로 환자의 70에서 80%는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회복이 됩니다. 여기서 잠깐! 잘못된 의학 상식을 바로잡아 건강도 지키고 상식도 키우는 Yes or No. 사우나 및 찜질방을 자주 가야 혈액순환에 도움이 돼 뇌졸중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데 사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전에는 사우나와 같은 고온의 환경에서는 피부 혈관이 늘어나서 뇌와 심장으로 가는 혈액량이 감소하고 탈수로 인해서 뇌 혈류량이 감소하여 뇌졸중에 좋지 않다고 생각했었는데요. 최근에 이를 뒤집는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한 가지 나왔습니다. 사우나를 자주 하는 핀란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사우나를 자주 한 사람이 드물게 한 사람보다 뇌졸중의 발생률이 더 낮았다고 합니다. 아마도 사우나가 혈압을 낮추고 자율신경계와 혈관 기능을 개선하여 이러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추정을 했는데요. 사우나의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가 많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좀 더 향후 연구 결과들을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우나가 예방 효과가 있다고 해도 심근경색, 협심증 환자나 저혈압 노인 환자의 경우에는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잘못된 의학 상식 깨치기 Yes or No 두 번째. 어린이는 뇌졸중에 걸리지 않나요? 아닙니다. 어린이도 드물기는 하지만 뇌졸중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소아에서 발생하는 뇌졸중은 성인의 뇌졸중과는 원인이 달라서 혈액질환이나 심장질환이 원인인 경우가 많고 뇌출혈이 좀 더 많이 발생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소아의 뇌졸중도 원인이 되는 위험인자를 치료하지 않으면 재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원인을 찾아서 이에 대한 치료를 같이 해야 재발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뇌졸중 예방 역시 생활 습관과 음식 조절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담배는 무조건 피하는 것이 좋은데요. 담배 연기 속의 해로운 물질은 혈관을 좁게 만들고 뇌혈관 손상을 가속화시켜 뇌졸중 위험을 1.5에서 3배까지 높입니다. 뇌졸중은 일단 병에 걸리면 장애와 후유증을 남길 수 있는 질환이므로 예방이 최선의 치료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뇌졸중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뇌졸중을 일으키는 위험인자들을 찾아서 치료하고 관리하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위험인자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심장질환 등을 가지고 있는지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서 확인하고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담배 피우시는 분은 하루라도 빨리 담배를 끊는 것이 좋고요. 술은 하루 한 잔 이상 드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 외에 하루에 30분 이상 적당한 운동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식습관으로는 너무 짜게 드시지 마시고 과일과 야채를 많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